EBS는 잉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능 완성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너만 기다린 거 아니냐고요? 죄송합니다. 수능 완성이 출시된 만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수능 완성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바로 국어입니다. 먼저 문법부터 말씀드리자면 문법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까먹기도 가장 쉬운 게 바로 이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완성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문제의 그 개념을 노트에 따로 정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매번 아침에 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문법 개념을 조금씩 읽고 의식적으로 되게 주기적으로 문법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사실 연계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법의 기본은 개념이고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연계에 중점을 두고 그 문제를 외우려고 했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거나 혹은 어떤 기존에 알던 용어가 정의가 바뀐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추가로 공부하는 식으로 수능 완성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작에서 화작입니다. 이것도 물론 간접 연계가 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못 외웁니다. 여러분은 외울 게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화작은 그냥 시간 재는용, 내가 화작을 풀 때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요소를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자, 약간 이런 방법을 고정화하는데 화작을 이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작문을 딱 15분 컷으로 끝내기로 무조건 저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수능 볼 때는 몇 번에 어디를 풀고 있어야지 그런 거를 꼭 숙지하고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로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영어와는 다르게 직접 연계 말고 간접 연계가 되게 쉽거든요. 지문 그 자체가 수능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에 나오는 그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와 소재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도 많이 찾아 풀고 또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서 약간 중요한 것들, 어려운 글들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사설, 신문 기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들은 따로 노트에다가 찾아서 정리도 했습니다. 주제가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내가 어떻게 풀어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고착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 작품도 글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학원 선생님과 분석하고 그 다음엔 학교 수업에서 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엔 또 혼자서 또 공부를 하는 식으로 3회독은 기본으로 깔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에 나온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시중에 나오는 그 문제들을 사서 풀었습니다. 수능 완성에 나오는 고전 문학은 정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어요. 소설 같은 경우는 외우지는 못하지만 기니까 하지만 고전 시가나 소필 같은 거는 이 한자만 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머릿속에 다 생각난다 할 정도로 엄청 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수학입니다. 네, 수학입니다. 비중 있게 풀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정말 연계 교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오늘 수학 정말 개삘이다 할 때만 오늘 수학 공부를 할 거를 하고 플러스로 수능 완성을 약간 조금 더 풀었을 뿐이지 따로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새로운 문제다, 신명이다 하는 것들은 찝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따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각 지문별로 위에다가 포스트잇에 작게 소재랑 중심 문장, 전체 흐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빠르게 훑어볼 수 있어요. 영어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EBS 진짜 용서 못해. 사전 저 너머에 있는 영어 단어 뜻을 가져옵니다. 굳이 그거 공부 안 하잖아요? 만약에 수능에 그 단어가 모르는 뜻으로 나왔다? 절대 모릅니다. 유추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연계교재에서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른 세계 형광펜으로 문법적인 요소, 그리고 중심 문장, 변형 문제로 나올 만한 요소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필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연계교재를 다 3회독은 했어요. 영어는. 내가 그날 영어 지문 하나를 메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이 안 선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 다 끝내고 변형 문제라도 돌려가면서 계속 풀었습니다. 그 소재도 까먹지 않고 영어 문제 푸는 감도 잃지 않기 위해서. 변형 문제는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사기도 했고 인터넷 강의 교재를 사기도 했고 인터넷 카페에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수능 연계 교재를 소재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독해 실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문제집을 통해서. 아무래도 수능에서 이제 등급 컷이 갈리는 건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들입니다. 독해 실력 기르는데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목은 탐구입니다. 탐구는 개념입니다. 아, 욕한 거 아니고 개념입니다. 이것도 문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응용해서 푸는 게 많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 있는지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만약에 있다면 추가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진 볼 수 없었던 이번 연계 교재에 새롭게 추가된 문제들이 가끔씩 보여요. EBS는 잉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신유형이나 새로운 개념들이 이 수능 완성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하는 사탐 노트에다가 따로 다시 가져와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능 완성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반이나 왔잖아요. 반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반만 가면 돼요. 저희와 함께 조금 더 힘을 내서 파이팅 해봅시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